네, 안녕하세요. 네, 전 다우데이터 기술 1팀 이정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프라웍스 온라인 강좌 수강하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또는 기존의 인프라웍스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쉽게 교육을 받으실 뭐 그런 기회라던가 이런 분들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웍스 온라인 아카데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참여 대상자가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제공을 해드렸던 인프라웍스 기본 교육이랑 중급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는 제공해드리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요 기본 교육과 중급 교육 내용이 숙지가 되었다라는 가정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본 교육 때는 국내와 해외의 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5강짜리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중국 교육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모델링을 가지고 인프라웍스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뭐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진행을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진행을 할 것들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온라인 오늘 아카데미 중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진행하는 그 교육 내용과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전달드렸던 온라인 교육 관련된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하신 경우에는요, 자유롭게 채팅창 열어주셔서 저장 위치를 모두에게로 해주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 혼자서 막 기존에 했던 뭐 웨비나가 아니고 좀 약간 자유롭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이니만큼 좀 편안하게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선 네, 어, 교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게 될 웨비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원래는 저희가 전달드린 그 EDM에서는 지금 스타일 팔레트 관리로 사용자 라이브러리 구축하는 것을 네, 핸즈온 세션을 1시간, 그 다음에 인프라웍스 케이스 소개를 뭐 30분, 그 다음에 팁앤테크, 여기에서 이제 Q&A 중 발생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답변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갖는 것을 이제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좀 더 핸즈온 쪽으로 좀 비중을 있게 좀 두고선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자유롭게 교육을 좀 진행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비중을 뭐 핸즈온으로 더 늘리든 프리젠테이션으로 늘리든 팁앤테크로 늘리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네, 그때그때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스타일 팔레트 관리로 사용자 라이브러리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혹시라도 인프라웍스 교육을 사전에 조금 듣고 오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계실까봐 기본적인 인프라웍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웍스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형 구축 및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 그 첫 번째 그 기본 교육, 그 동영상 교육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GIS 데이터, 즉 DWG 또는 뭐 쉐이프 파일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형을 구축을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가장 간단하게 지형 구축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 모델 빌더라는 기능으로 좀 네,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광범위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형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지형들은 높이, 경사, 경사 방향 같은 간단한 부분들도 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네,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전달드렸던 그 중급 과정 교육이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도로라던가 교차로 같은 것들 인프라웍스에서 그냥 쉽게 그냥 계획 설계 정도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 도로를 설계를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특정 구간에 대해서 교량이라든가 터널과 같은 구조물로 변경을 하고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중국 교육 시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밖에도 배수시설과 같은 지하 구조물도 인프라웍스에서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각화 툴이다 보니까 그 대안 설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안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잠깐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이 대안 기능을 통해서 설계가 뭐 1안이나 2안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시각화로 바로 보여질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네,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 컨셉으로 해서 좀 잡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인프라웍스 자체가 익스포트를 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파일 유형이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임포트를 시킬 수 있는 파일 유형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다양한 파일 유형을 호환을 해서 같이 갖고 올 수 있는 거, 뭐 레빗이라던가 CB3D라든가 리캡에서 나오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든가 또는 이렇게 했던 인프라웍스의 모델링 데이터를 빔 360으로 올리고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 즉 인터넷 환경에서도 이 인프라웍스 모델링 데이터를 뭐 활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분과 사람과 사람과끼리 바로바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웍스 기본 모델은 이렇게 지형 정보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뭐 빌딩이라던가 이제 워터라던가 뭐 로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고 이미지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선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획을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인프라웍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획 설계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오늘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요 내용은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인프라웍스에서 그 다룰 수 있는 로드 데이터는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고 2018.2 버전 이전에는 이렇게 플래닝 로드, 디자인 로드, 컴포넌트 로드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디자인 로드가 약간 플래닝 로드와 컴포넌트 로드의 중간 단계라서 이제 이 디자인 로드로 좀 사용을 하실 것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해드렸고 권장도 해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조금 없어지는 바람에 네, 지금은 이제 플래닝 로드랑 이제 컴포넌트 로드 이게 두 가지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을 그런 컨셉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래닝 로드는 이제 GIS 데이터에서 가져왔을 때 디폴트로 들어가는 그 로드 유형이 플래닝 로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그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좀 어렵지가 않아요. 쉽고, 뭐 작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렇지만, 얘를 갖다가 뭐 디테일한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CB3D와의 데이터셋 호환되는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플래닝 로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얘를 가지고 CB3D로 갖고 가게 되면은 그냥 선형 객체로 해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라인이 아니고 그냥 선형 객체로 컨버팅이 돼서 얘가 알아서 가져가게 되는데, 플래닝 로드를 쓰는 게 아니고 컴포넌트 로드를 써서 얘를 CB3D로 가져가게 되면은 선형도 물론이고요. 종단 계획과 그 다음에 표준횡단, 즉 코리더 모델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로드를 사용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한 계획 설계를 하신 다음에 CB3D를 갖고 갔을 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약간 퍼포먼스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도 이따가 제가 컴포넌트 로드 설명드릴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순서는 네, 요런 컨셉으로 일단 잡았어요. 그래서 현안 구축을 아예 무시를 하고선 저희가 이제 스플라이트 파일을 그냥 전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걸 전달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핸즈온 세션 진행하면서 현안 구축부터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현안 구축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데이터셋 다운로드라고 해서 링크, 단축 링크 전달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지만이 지금 1시간 동안 네, 저랑 같이 즐겁게 핸즈온 세션을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된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획도 설계를 하고 계획된 설계를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나서 이제 상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또 다른 방법을 또 제공을 해서 네,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프라웍스 잠깐 실행을 해주시고요. 저도 콘텐츠 공유를 인프라웍스로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인프라웍스 실행이 안 되신 분 계실까요? 교육 진행해도 되는지 좀 잠깐 체크해보고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인프라웍스 실행이 안 되신 분들은 몇 분만 좀 기다려 달라는 편한 말씀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따로 답변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오늘 진행하는 요 교육 커리큘럼이 사실 저희 기본 교육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 좀 좋은 퀄리티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좀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얘는 CB3D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간단하기 때문에 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막 교육을 막 진행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그냥 간단하게 천천히 해주세요. 또는 그냥 치음만 써주셔도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을 느리시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말씀을 드렸고, 혹시 CB3D도 설치 안 되신 분 계시나요? CB3D? 네,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CB3D도 여실 수 있는 분들은 여셔주세요. 네, CB3D도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거는 필수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네, CB3D를 켜주시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CB3D로 넘어가서 잠깐 하나만 좀 세팅 좀 도와드려 볼게요. 필수는 아니지만 실제 정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서 얘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인프라웍스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인프라웍스랑 혼자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CB3D라던가 이런 쪽으로서 데이터 이동이 계속 원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별도의 그 XYZ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좌표값을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그 해당 맞는 좌표값의 위치에다가 얘를 갖다가 임포트를 시키는 거 또 익스포트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드린 그 데이터셋 폴더에 보시면 01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폴더를 네, 저희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얘가 뭐냐면 저희 그 한국에서 가장 잘 사용하시는 GRS80 좌표계를 넣어놓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요거 좌표계 활용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함께 조금 따라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명령행 창에다가요. 잠시만. 맵 cs 라이브러리 임포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맵 cs 라이브러리 임포트. 혹시 이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명령행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채팅창에 제가 중간중간 넣어 놓을게요. 네. 맵cs 라이브러리 임포트. 네, 제가 채팅창에다가 모두에게로 해서 전달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명령행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파일을 선택을 하라고 떠요. 그래서 이 파일은 제가 방금 데이터셋의 1번 폴더에 있는 XML 파일을 선택하시고 가져오시게 되면은 좌표값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진행은 하지 않을 거고요. 네, 맵cs 라이브러리 임포트 명령어 실행하신 다음에 제가 전달드린 XML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시고요. 정상적으로 되셨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CB3D를 종료를 했다가 다시 켜주셔야 되거든요. 네, 얘는 한번 리리드를 좀 해줘야 되는 거라서 네, 임포트를 다 하신 분들은 CB3D를 종료를 했다가 다시 켜주시면 되고 여기서 mapcs assig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도 명령어 같이 쳐드릴게요. 얘는 임포트가 아니고 복사가 안 돼서 제가 직접 타이핑을 했습니다. mapcs assign. 네, 요 밑에 거예요. 요 mapcs assign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보시면 네, 여기서 GRS80을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뜨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것들은 이제 센트럴 좌표계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맵cs assign 해서 센트럴 좌표계가 잘 생성됐는지 네,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이제 인프라웍스에서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인원 체크를 잠깐 해볼게요. 혹시라도 지금 요 좌표계 세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채팅창에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야 제가 그거를 감안을 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어느 지형이든 센트럴 좌표계를 쓰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얘는 코리아 전용의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 이제 센트럴 또는 이스트, 웨스트 그러니까 동부 원점, 서부 원점이라고 했던 거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지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라서 해외 지형에서는 또 써드릴게요. UTM-84 52N 네. 해외 지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 UTM-84-52N이 그 국제 표준 좌표계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GRS80을 사용하시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발주처에 따라서 어떤 좌표계를 사용하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좌표계 지정 잘 해주신 것 같으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인프라웍스로 네,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좌표계 지정 따로 못하신 분이 따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GRS80 센트럴 좌표계가 모두 다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프라웍스에서 새로운 네,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예요. U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네, U 버튼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뜨게 될 거고, 이 모델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날짜로 그냥 모델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원하시는 이름으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 디스크립션은 쓰셔도 되시고 안 쓰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어떤 모델링인지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면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사실은 얘를 자주 쓰진 않습니다. 예, 잘 쓰진 않고요. 요 기본적으로 설정할 부분이 바로 요 밑에 부분이거든요. 이제 요 콜라보레이트 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모델링 파일을 어디다가 작성을 할 것인지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콜라보레이트는 뭐냐면 오토데스크에서 또 이제 별도 제품이죠. 빔360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빔360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예 저장 자체를, 데이터 저장 자체를 빔360에다 저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네, 저희는 오늘 내 컴퓨터인 워크로컬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얘는 되도록이면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바탕화면에다가 제 이름 폴더를 만들어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수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네,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GRS80 센트럴 좌표계를 찾으시면 되고요. 얘가 혹시라도 검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카테고리의 맨 밑에 보시면 뭐 오토 리스트에 또 GRS80 센트럴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범주를 표시를 하지 않아서 바로 검색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GRS80 센트럴을 뭐 아니면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거든요. 코리아 언더바 GRS80 언더바 센트럴. 여기까지 설정 다 되신 분들은 OK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진행 안 되신 분들 계실까봐 저는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크리에이트 버튼 클릭했고요. 네, 다른 문의사항 없으신 것 같아서 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접 만약에 지금 계속 안 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직접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좌표계가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요 매니지 탭에 요 맨 앞에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모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얘가 원활하게 세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시빌 3D에서 잠깐만 작업을 해줘야겠네요. 네, 맵cs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명령이 따로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지정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CB3D 잠깐 열어주셔서 이 맵cs 라이브러리 명령어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지금 GRS80을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이 GRS80 센트럴에 들어가시면 얘를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맵cs 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GRS80 검색해 주신 다음에 코리아 언더바 GRS 언더바 센트럴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지금 검색이 혹시라도 원활하게 안 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범주가 체크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가능한 범주에 K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K 쪽으로 바로 될 거고 코리아를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저장하고 11.3D는 또 완전히 종료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인프라웍스에서 아까 요 좌표계 설정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카테고리에 코리아의 GRS80이 나타날 겁니다. 네, 최초의 좌표계 설정이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혹시 또 못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맵cs 라이브러리 입력, 그 다음에 GRS80 센트럴을 편집, 그리고 요 사용 가능한 범주에 코리아를 추가 해서 껐다 키시면 나올 겁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네요. 요거는 한 번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요. 나중에 인프라웍스랑 CB3D 뿐만 아니고 나중에 혹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핸들링 하실 때 리캡 사용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때도 같은 요 데이터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B3D 최초 설치할 때 딱 한 번만 네, 설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장을 하지 않고 네, 인프라웍스에서 작업을 할 거고 혹시라도 네, 좌표가 설정 안 되신 분들은 요 앞에 있는 모델 프로퍼티스 타입의 그 창에서 코리아 언더바 GRS 언더바 센트럴 좌표계 중부 원점인 거예요. 코리아 GRS 중부 원점으로 얘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본 교육 첫 번째 시간에 인프라웍스의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 몰라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 교육할 내용이 너무 조금 데이터가 클 수가 있거든요. 클 수가 있어서 지금 내 컴퓨터 사용으로 너무 버벅거려서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컨셉추얼 뷰를 엔지니어링 뷰로 바꾸신 다음에 네, 리소스를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네, 그나마 좀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한번 컨셉추얼 뷰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 소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트에 대한 이제 1번 폴더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전달드렸던 2번 폴더를 들어가시면 서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DWG 파일이랑 XML 파일을 같이 전달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얘는 이 XML 파일이 뭐냐면 11.3D를 이용을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GIS 데이터, 뭐 DWG라든가 DXF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3D 지형으로 미리 사전에 모델링을 해놓은 상태고요. 얘를 조금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XML이라고 하는 랜드 XML 파일 포맷으로 제가 미리 사전에 익스포트를 시켜놓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1.3D에서는, 인프라웍스에서는 11.3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갖고 올 수는 있지만 혹시나 아직 11.3D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XML 파일로 이번 시간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 파일이 필요한데요. 얘는 어딨냐면요. 매니지에 요 컨텐트 패널 위에 보시면 요 원기둥 모양의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메뉴 버튼이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열어주셔야지 이 오른쪽에 있는 창이 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띄워주세요. 데이터 소스 창. 네, 그래서 이제 XML 파일을 갖고 오도록 할 건데요. 얘는 이 첫 번째 아이콘의 그 역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런 드롭다운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오토데스크 11.3D DWG도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지만 이건 나중에 11.3D 조금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깔끔하게 랜드 XML 파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네, 얘 클릭해주세요. 랜드 XML 클릭. 그래서 제가 전달드렸던 데이터셋의 2번 폴더에 XML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면 네,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창이 뜨는데 얘는 아마 기본 교육 시간 그 영상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없었던 내용일 거예요. 원래는 그 해외 지형 SRTM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작업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아마 GRS 80 데이터로 해서 한국 지형 뭐 해드렸던 거 했던 것 같은데 XML 파일을 직접적으로 요것만 딱 갖고 오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얘는 지금 이미 제가 그 도면 안에도 GRS80 센트럴로 네, 설정해 놓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데이터 소스에 딱 부착이 됐을 때 네, 무난하게 들어가겠죠? 아까 테스트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안 걸렸는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오늘 중간중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 네, 뭐 상관없습니다. 영상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라던가 지금 교육 중에 발생되는 내용들, 궁금한 것들 채팅창에 달아주시고 혹시 영상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 사실 있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것도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데이터가 잘 들어왔고요.
오른쪽 상단에 본 것처럼 GRS 센트럴 서페이스라고 해서 얘는 이제 아예 그 서페이스 데이터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입이 터레인으로 그냥 자동으로 변환돼서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거 기억나시죠? 바로 적용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피그로 들어가서요. 마우스 우클릭, 컴피그 들어가서 좌표계가 맞는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원래는 타입의 터레인을 우리가 선택을 해줬는데 이 데이터는 인프라웍스에서 터레인으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로 터레인이 지금 들어간 상태고, 네, 오케이 아니었죠? 클로즈 앤 리플래시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때서야 반영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디오가 또 비우면 많이 또 심심하실 테니까, 뭐, 들으시면서 설명 주세요. 티벤테크 부분들도 같이 좀, 네, 다루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거 데이터가 뭐냐면요. 이 뒷부분이 모델 빌더 기반으로 해서 드래프트로 만든 모델링 파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하죠? 이미지 해상도도 굉장히 낮고, 이거 촬영 당시가 뭔가 좀 뭐 밝은 날은 아니었는지 굉장히 어둡게 네, 표시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가운데 보시면 요 여의도 부분 있잖아요. 요 가운데 부분. 요거는 제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 파일을 교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요 부분, 요 위에 상단의 요 부분만 제가 요 한강 쪽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건물 데이터를 여기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퀄리티를 보시면 이렇게 현저하게 달라져요. 네, 여기 경계선을 일부러 좀 잘랐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웍스를 딱 보실 때 가장 좀 고퀄리티로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지 파일만 일단 고해상도를 조금 네, 받아 오셔겠죠? 네, 저해상도일수록 약간 좀 인프라웍스의 해상도, 퀄리티가 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뭐 외부 해외에서 뭐 비비바이크라던가 이런 쪽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쉐이프 파일들이 있을 건데, 얘네들은 사실은 뭐 층수 정보라던가 이 건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물 데이터는 아예 층수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요 앞에 부분 보시면은 얘는 지금 낮은 층수라서 지금 건물 높이가 확 낮아져 있고 이 뒷부분은 지금 조금씩 상이하지만 이제 좀 높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프라웍스에서 퀄리티를 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세요. 단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행하는 이 모든 계획 부지를 전체적으로 이 고퀄리티로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웍스에서 계획 부지가 만약에 한 요 정도쯤 된다면 네, 좀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한 요 정도쯤 된다면 이거에 맞게 인프라웍스로 모델링을 하시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얘가 지금 계획 부지라면 인프라웍스에서 모델링 해야 하는 부지는 한 이 정도로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한 요 파란색 범위 정도로 조금 더 넓게 모델링을 하셔야지 얘를 나중에 뭐 애니메이션을 한다던가 시각화 툴 이용해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자체를 너무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인프라웍스가 무거워서 뻗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요 파란색 범위는 그냥 좀 드래프트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계획 부지에서 이제 좀 약간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 조금 더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갖고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일단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은요.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국토지리정보원 그 웹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되시거든요. 네. 여기다가 여기 안 가보셨나요? 국토지리정보원 아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정사 영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 정사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한 게 아까 그 여의도 쪽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 진행할 데이터도 정사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형 모델링 안 되신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네, 팁앤테크 그냥 같이 진행할게요. 팁. 자, 요거 마우스 그 휠 이용해서 조금만 줌아웃 하시면요. 맞는 위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구본이 좀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줌아웃으로 당기게 되면은 얘가 사실상 주민 기능이 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는 있지만 얘를 다시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적당히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지금 내가 지형이 올바르게 들어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데이터를 분명히 잘 넣었는데 뭐 인프라웍스에서 잘 모델링이 안 된다. 그래서 줌아웃을 당겨서 봤더니 바다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초에 한번 이렇게 지형까지만 하시고 판단하시면은 조금 더 네, 나중에 이제 수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형 정보를 딱 불러오게 되면요. 지형이 아예 안 보이진 않아요. 그쪽으로 줌인이 돼서 볼 겁니다. 미국이든 뭐 태평양이든 어디선가는 보이긴 보일 건데 얘를 줌아웃으로 딱 당겼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불러왔는데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그 데이터 자체가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지형, 차례것 같은 이런 지형이 나온다면은 살짝 당겨서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부터 먼저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은요, 제가 전달드린 폴더에서 03번 레스터 파일. 그래서 정사 영상을 TIF 파일로 해서 4개를 뽑았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얘를 요 레스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레스터 클릭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03번 폴더에 얘 다 가져와 주세요. 다 갖고 와서 근데 만약에 혹시 내 컴퓨터가 너무 지금 좀 느린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갖고 오세요. 일단 하는 방법은 좀 아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일단 4개의 그라운드 이미지를 갖고 올 거고요. 그럼 데이터 소스에서 또 이제 레스터로 이렇게 들어왔죠? 얘 마우스 우클릭해서 컴피그 그리고 코디네이터 시스템은 GRS80이죠. 그래서 GRS80을 센트럴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모든 레스터 파일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트 모델 익스텐트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터레인, 이 지형 바운더리만큼만
잘라서 갖고 올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외워주세요. 어떤 레스터든 쉐이프 파일이든 간에 요 탭에 들어가서 크립 투 모델 익스텐트는 네,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네, 판단해 주시고 클로즈 앤 리프레시였죠? 클로즈 앤 리프레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네, 좀 약간 더 디테일한 네, 이미지 파일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요. 요것만 봐도 지금 사실 뭐 도로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항공 사진을 불러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사 영상이라고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갖고 오셔야 하고요. 정사 영상에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좌표계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줍니다. 네, 지금 비공개로 문의 주셔갖고 네, 문의가 뭐였냐면 레스터로 불러온 정사 영상이 두 가지를 주셨구나. 정사 영상은 이미 좌표가 먹혀 있는 상태인 걸 지금요? 네. 지금 문의 주신 게 뭐냐면 죄송해요. 네, 레스터로 불러온 정사 영상은 이미 좌표가 먹여져 있는 상태인 걸 불러온 걸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네, 제가 이거 사전에 다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정사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자,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사실 하나 더 있었어요. 레스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오토캐드 기반의 서드파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걔를 기반으로 해서 좌표계를 먹인 다음에 얘를 이미지 파일로 사실 좀 내보냈습니다. 네. 얘가 조금 많이 노가다라서 네, 오늘 이제 온라인 교육에는 조금 뺐고요. 레스터 디자인을 활용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CB3D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레스터 툴즈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월드 좌표계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제가 전달드린 그 03번 레스터 파일 보시면 또 적어드릴게요. TFW라고 하는 파일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TIF 파일이랑 세트거든요. 요 W가 뭐냐면 월드. 네. 그러니까 좌표계가 있는 이미지 파일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달드린 정사 영상 이미지에 TFW가 뭐야 하고 삭제를 시키게 되면은 네, 좌표값이 날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이미지라는 게 두 가지 파일 세트로 네,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레스터 파일로 이미지 한번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웨비나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SDF, 04번 폴더요. SDF 폴더에 들어가시면 제가 리버.sdf 파일로 따로 이렇게 추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 받은 쉐이프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워터 에어리어 쪽 한번 띄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걔네가 제가 종료를 했나 보네요. 선형으로 돼 있어요. 얘네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한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강이 가로가 되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여의도에서 물줄기 흐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는 인프라웍스에서 적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사전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등고선이나 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갖고 오면요. 여기 이 한강에 대한 외곽 라인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노가다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딴 거예요. 한강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지금 닫힌 폴리곤이잖아요. 얘를 자, 또 명령어 써드릴게요. 맵 익스포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SDF 파일로 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워터 에어리어를 적용했을 때 얼만큼 고퀄리티로 보여지는지를 확인시켜 드리고자 미리 사전에 노가다 작업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갖고 올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SDF는 SDF로 갖고 올 수 있고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SDF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큰일 났다. 위로 안 올라간다. 어떻게 하지? 잠시만. 됐다. 네. SDF 파일을 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얘는 어떤 형식인지 인프라웍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피처 타입으로 갖고 오게 됐고 얘는 마우스 우클릭 컴피그 들어가서 타입을 워터 에어리어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지오 로케이션은 마찬가지로 GRS80 센트럴로 설정을 해주시고 클로즈 앤 리플래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일단은 지금 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정을 하나 안 해서 그래요. 일단 이렇게 강물이 뭔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내 데이터에 엘리베이션 값이 잘못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냐면 다시 한번 컴피그에 들어가셔서 요 소스 탭에서 지금 돈 드레이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돈 드레이프가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엘리베이션 그대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러지 말고 드레이프, 즉 내 지표면에 그냥 예쁘게 착 올라가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드레이프로 설정을 하고 클로즈 앤 리플래시 버튼 누르면 얘가 뭐 깎인 부분 없이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세션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질 건데 그동안에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좀 해결을 안 된 모델링들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민님께서 문의 주신 거 때문에 오늘 사실 좀 교육을 진행한 것도 좀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보셨고요. 질문지가 뭐냐면 컴포넌트 로드일 때는 도로 스타일 바꾸기가 하나하나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서 까다로운데 꼭 플래닝 로드 할 때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건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요게 좀 컴포넌트 로드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포넌트 로드는 좀 상세한 그런 도로 디자인을 좀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타일 팔레트에 있는 그 스타일들을 드래그 인 드랍으로 쓸 수가 없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원래 알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작업을 하실 때 이 컴포넌트 로드와 이 플래닝 로드로 해서 로드 계획을 진행을 하실 때 최초에 한번 요 플래닝 로드를 이용을 해서 그냥 작업을 다 쭉쭉쭉쭉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컨버트 투 컴포넌트 로드라고 해서 컴포넌트 로드로 변경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그레이딩 굽에만 지금 픽스드라고 되는데 뭐 슬로프로 바꿔주시고 제가 이제 거의 슬로프는 없을 거예요. 평지에다가 작업을 해서 그래서 얘 결국에 컴포넌트 로드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선 이제 뭐 CB3D라던가 이런 쪽으로 익스포트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권장을 드린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로드로 변경한 다음에 그동안 이제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번거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굉장히 번거롭게 약간 스타일을 바꾸셔야 하고 요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좀 작성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공개 질문이 와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샘플 파일로 주신 05번까지의 작업 방법은 기존 온라인 강의에 전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차후 강의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프로젝트 수행 시 활용보다 사전 세팅하는 게 많이 어렵네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한 부분은 사실상 없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교육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조금 요 커리큘럼을 짜는 게 좀 어려웠던 게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의 니즈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작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문지에 원하시는 교육 내용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기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니즈가 있을 때 이제 그거 기반으로 해서 뭐 교육을 좀 추진한다던가 뭐 온라인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그 서베이 통해서 리포트를 저희한테 좀 주시면은 저희가 올해는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잡아서 좀 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에 원래는 지금 말씀하셨던 컴포넌트 로드랑 플래닝 로드를 진행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 데이터를 얼만큼 깨끗하게 갖고 오는지에 대한 팁이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가장 그 유용하신 팁이 될 것 같아서 요거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얘도 이제 결국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갖고 오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잠깐 이상하게 자꾸 떠서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조금 이제 더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얘가 지역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사실, 제가 또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냐면, 여기 쉐이프 파일에 빌딩이랑 로드랑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빌딩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딩만. 네. 이번에는 SHP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전달드린 폴더에 5번 폴더에 보시면 그 빌딩.쉐이프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가져올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로드 스타일 같은 거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빌딩도 마찬가지로 높이차 타입으로 갖고 오게 됐고요. 얘 마우스 우클릭 컴피그에 들어가시면 네, 타입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빌딩은 빌딩입니다. 그래서 빌딩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오로케이션에서 GRS80 센트럴이 맞는지 네, 설정을 해주시는데 사실 여기까지가 저희 기본 교육 온라인 영상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루프아이가 10m 또는 이제 50m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 도면 파일은 제가 이제 CB3D에서 연 거거든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맵 임포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CB3D에서 갖고 오게 될 경우 이렇게 OD 데이터라고 해서 층수 정보가 있는 데이터 파일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약간의 가공을 한 다음에 별도의 그 맵 익스포트 명령을 이용해서 OD 정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 가공을 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요 무슨 그 익스프레션 뭐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텍스트 부분에 층수라고 있습니다. 층수. 그래서 요 10을 제거를 해주시고 층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곱하기 뭐 통상 2.5m 정도 되니까요. 2.5를 입력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뭐 룰 스타일에도 이거는 좀 간단하시죠? 원하시는 그 건물 표면 스타일들 설정한 다음에 클로즈 앤 리플래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 여기 조금 덜 잘리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드레이프를 해야겠네요. 다시 빌딩 컴피그 들어가서 네, 여기 드레이프 옵션을 드레이프로 설정을 하고 네, 클로즈 앤 리프레시를 누르면 그럼 지표면에 이 건물 데이터가 착 달라붙겠죠? 네, 이런 형식으로. 그럼 지금 자세히 보시면 층수 곱하기 2.5배를 줬기 때문에 얘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타일들이 변경돼서 건물 데이터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요. 얘는 좀 시간 관계상 핸즈온이 아니고 조금 보여드릴게요. 얘는 편하게 좀 봐주세요. 매니지에 저도 사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 스타일 룰즈에 들어가셔서 얘가 뭐냐면 어떤 스타일을 줄 때 뭐 조건부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들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갖고 올 때 한 개의 스타일로만 일괄적으로 갖고 왔지만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조건부에 따른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딩 탭에 들어가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네, 이런 기능이 있고 얘를 뭐 좀 크게 할게요. 그냥 100m 뭐 이하 빌딩 해서 얘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에딧에 빌딩에 보면 루프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프아이가 50m인 모든 건물들을 포함을 시켜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떤 스타일들,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이렇게 일단 3개 색깔만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얘가 설정이 되고요. 바로 설정되는 게 아니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Run Rules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50m 이하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적용시켰던 이 3가지 스타일들이 무작위하게 네, 설정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조금 더 네, 그럴싸한 네, 인프라웍스 모델링을 현황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로드를 진행을 할 때 컴포넌트 로드 한번 다 잡아보셨죠? 중국 교육에서 제가 컴포넌트 로드를 뭐 작성하는 방법이라던가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엘리베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 반영이 그렇게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 높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지된 상태에서 로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플래닝 로드는 조금 더 간편하게 그냥 지표면에 따라서 거의 그레이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네, 모델링이 되는 약간 그런 게 이건 좀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얘는 사실은 어 요거 스타일 팔레트 기능 네. 얘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로드가 있을 건데 네. 이 로드 스타일들을 드래그인 드롭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컴포넌트 로드는 이 부분이 안 돼서 네, 번거롭죠, 사실상.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원래는 그 스타일 것 중에서 가장 편한 부분이 얘를 가지고 드래그인 드롭을 해서 스타일 만든 다음에 넣어주시고 얘를 가지고 컴포넌트 로드로 변경을 시키면 네, 편하다는 거. 왜냐면 이 플래닝 로드가 여기 요 오른쪽 여기 위에 있는 게 그 프로파일 뷰인 거 아시죠? 네. 얘가 뜨지 않아요. 플래닝 로드는 기능이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스타일만 좀 적용시키는 게 편한 것뿐 네, 그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단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스타일들을 적용을 시킨다. 그다음 마우스 우클릭을 한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로드로 변경을 시켜서 네, 뭐 종단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한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네, 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요 스타일 팔레트 아까 경로 설명드렸죠? 이 스타일 팔레트에서 스타일을 조금 더 쉽게 예,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이 스타일을 추가를 할 수, 이건 카테고리구나. 죄송해요. 뭐 내가 원하는 기반이 되는 스타일을 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복사를 하게 되면은 얘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떠요. 그래서 뭐 new test라고 저는 스타일을 뭐 새로 좀 만들어 놨고요. 얘는 사이드워크 기반으로 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로드 타입은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를 할 것인지 터널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터널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얘 자체가 이렇게 터널 구간으로 변경이 돼서 서클로 넣을 것인지 뭐 이거 하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월의 두께는 몇일 것인지 이 도로에서 옵셋을 얼만큼 띄울 것인지에 대한 상세 설정을 여기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터널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로드에 대한 스타일들을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 데코레이션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시티 퍼니처를 아시죠? 시티 퍼니처에 대한 부분들을 이 로드 라이브러리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이드워크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뭐 이런 시티 퍼니처들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트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놓겠다라고 한다면 요 매터리얼에서 이제 원하시는 나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가 간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 뒤에 보시면 나무 지금 적용됐죠? 근데 도로가 지금 너무 폭이 좁아갖고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요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얘는 지금 잠깐 삭제를 시키고 지금 얘도 요 중간에 보는 이 가로등인 거거든요. 이것도 일단 삭제를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도로에 대한 폭값이라던가 인도에 대한 폭값 뭐 이런 것들을 상세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거의 디폴트 설정이 뭐냐면 라이트 그룹, 여기 오른쪽 그룹만 있고 왼쪽 그룹이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이 버튼?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왼쪽 그룹이 그때 이렇게 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똑같이 동일하게 대칭을 이뤄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셔가지고 요 라이트 그룹에 지금 뭐 로드웨이 뭐 이렇게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뭐 새로운 그 로드를 여기다가 뭐 3m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신다던가 네, 3m짜리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는 어 똑같이 뭐 로드웨이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네,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내가 원했던 요 사이드워크의 폭을 제가 넉넉하게 5m로 만약 바꿔볼게요. 5m로 바꿔놨고 얘를 좌우 대칭으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뭐 가로등을 식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시티 퍼니시 데코레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까 그 나무로 들어간 다음에 얘가 어, 몇 미터까지만 작업을 할 것인지 뭐 100m 정도까지는 얘가 이렇게 스페이스가 됐으면 좋겠고 뭐 옵셋은 8m 간격으로 뭔가 뭐 얘가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 란다던가 네, 지금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하이는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붕 뜨게 할 것이냐, 이제 아예 더 심을 것이냐인데, 얘는 뭐 거의 0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트랙 옵셋이 뭐냐면, 지금 요 트랙에서 얼만큼 떨어진 간격에서 이 나무를 식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5m다 또는 인도까지 좀 가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 8m 간격으로 해서 식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저는 2차선 도로인데 일단 도로에 이제 8m 간격으로 이제 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 네,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면 뭐 저장이 돼서 위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게 되고 얘는 당연히 드래그 인 드랍 이용하시게 되면 네, 내가 원하는 그 도로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GIS 데이터를 얼만큼 가공을 해서 현실적으로 좀 더 고퀄리티로 갖고 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대체 로드를 어떤 스타일로 좀 적용을 시키는 게 조금 더 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갖고 왔고요. 이렇게 지금 컴포넌트 로드를 일단 한번 변경을 해볼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컴포넌트 로드로 변경을 했으니까 슬로프로 바꿔서 컷은 뭐 콘크리트 쪽으로 그 다음에 뭐 필은 뭐 잔디로 얘를 뭐 변경을 해서 지금 얘가 5m라서 좀 그런데 슬로프를 1대1로 조금 강하게 줄게요. 강하게 주고
이 그레이딩 리미트는 몇 미터까지 그레이딩을 하고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냥 탁 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얘는 이제 널널한 게 저는 좋기 때문에 거의 100m 주고선 네,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제가 화면이 좀 밝아가지고 콘크리트인 줄 알았는데 콘크리트가 아니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더 스타일을 또 조절을 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컴포넌트 로드만의 상세한 이제 그 설정을 또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컴포넌트 로드로 그냥 작업한 이 로드를 가지고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크리에이트 버튼에 이 컴포넌트 로드를 입력을 해서 네, 불편한 부분이 사실 이거거든요.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도로 스타일로 갖고 와서 작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그리는데 얘가 한 번 작성이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스타일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도 사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치만 컴포넌트 로드로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도로를 얘는 좀 약간 선택하는 것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뭐 인서트 로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약간 컴포넌트로 약간 조립식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도로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요 추가된 부분들을 클릭해서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그 인입이랑 그 나오는 차량들에 대한 요 도로 폭들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네, 도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얘를 선택을 잘 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간 설정들도 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네, 이렇게 추가가 돼서 나오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만약에 또 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잘 선택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네, 이런 창들이 뜹니다. 그래서 또 다시 뭐 인서트 로드를 또 눌러서 뭐 여기 뒷부분에는 여기다가는 뭐 보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넣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는 일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차례차례 추가로 해서 넣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좀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요 편구배가 먹게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그 완화곡선이랑 그냥 곡선까지도 이렇게 먹혀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도로를 잘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펑션 안에 로컬로 되어 있는데
얘를 뭐 프리웨이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슈퍼 엘리베이션 요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얘가 편구배가 먹혀서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쇼 스테이션 인 크로스 섹션 뷰라고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네, 그리고 거의 보는 것들은 여기 오른쪽 세 번째 있는 요 버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도로 좀 보이시나요? 네. 이 곡선되는 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도로가 구배가 이렇게 먹혀가지고선 알아서 작성되는 것들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컴포넌트 로드는 이 상태 그대로 CB3D에 갖고 가게 되면은 코리더로 갖고 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코리더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 표준횡단이라던가 종단 계획선이라던가 뭐 선형이라던가 이런 객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즉 얘네들을 다 작성을 자동으로 얘가 합니다. 자동으로 해서 CP3D에서 갖고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상세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나머지 브릿지 만들고 터널 만들고 약간 이랬던 것들은 각자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스타일을 변경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제가 컴포넌트 로드 스타일 변경하는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매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 컴포넌트 로드를 작성을 할 때 이 그 재료가 되는 스타일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샌드라던가 글래스라던가 커브라던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지금 제공이 되어 있는데 이 매핑에 대한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 아까 전에 껐나요? 스타일 팔레트에서 요 매트리얼 그룹에 요 로드웨이에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컴포넌트 로드 스타일 같은 거 적용하실 때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매트리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그 컴포넌트 로드의 스타일을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제가 추가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얘는 사실상 이미지 파일을 제가 이게 똑같이 1대1 비율로 잘라서 업로드를 시킨 거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흔히 제공을 하는 파일들이 있잖아요. 뭐 가령 지금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던 뭐 도로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컴포넌트 로드에 지금 이 매트리얼에 추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해서 컴포넌트 로드의 스타일들을 얘를 또 기반으로 또 이렇게 수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얼 그룹을 보시면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로드 만들 때 요런 스타일들을 기반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아마 이것도 드래그 앤 드랍 안 되고 최초에 로드 작성하실 때 아마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따로 주지가 않네.
그래서 일단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로드 같은 경우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좀 작업을, 네,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을 해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쉽게, 네, 스타일 적용을 해서 갖고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요. 네. 잠깐 채팅창이 꺼져서. 어,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웹이나 케이스로 좀 진행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레일 디자이너를 만들 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도 인프라웍스에다가 네, 넣고 지표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기반으로 아까 CB3D랑 호환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CB3D로 호환을 해서 얘를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인프라웍스에서 가져와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상세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동일할 테고,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보시면, 인프라웍스에서 작업한 라인 피처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프라웍스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냐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라인을 반자동 형식으로 해서 또 작성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라인이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다 보니까 네. 얘가 포인트만 조금 더 디테일하다면 이제 한 번에 인식을 했을 건데 얘는 저희가 이제 그냥 오토데스크에서 샘플로 받은 거를 가지고선 네, 테스트를 했던 거다 보니까 약간 인식이 안 된 부분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조정을 해서 작성을 좀 진행을 했었어야 했고요. 네, 또 더블 클릭하니까 쭉 뒷부분까지 그려졌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선을 머지를 시킨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표준 횡단을 보면서 네, 수정을 좀 하고요. 뭐 라인이 잘못됐다 하면 위치 수정을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된 라인 피처를 가지고 CB3D에다가 익스포트를 시킨 다음에 얘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갖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그렸던 그 라인이. 그래서 네, 얘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표면의 한 일부이니까요. 이제 서페이스로 얘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세 계획 모델링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횡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뭐 인프라웍스에서 스타일을 적용한 것들을 갖고 온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CB3D에서 제공하는 또는 이제 표준횡단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상세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인프라웍스에서 이렇게 스타일들을 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요 기능이 뭐냐면, 네, 요거를 안 알려드렸네요. 요 기능이 뭐냐면, 지금 그 컴포넌트 로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음, 리플레이스 뭐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로드 어셈블리에 리플레이스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는 내가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하고 방금 그 만들었던 요 스타일을
이렇게 클릭해서 적용을 시키면 지금 제가 수정했던 그만큼만 얘가 변경이 안 됐네요. 잠깐만요. 잘못 누른 것 같아요. 네,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컴포넌트로도 제가 아까 선택을 해서 트레이드인 뭐 이런 식으로 깎아서 작업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서 얘가 또 트레이드 아웃으로 해서 뭐 작업이 진행이 된다던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세하게 이거 폭값도 설정이 되긴 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얘 말고 아까 시티 퍼니처 제가 그 아까 플래닝 로드에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얘도 이제 선형을 좀 잘 선택하고요. 여기 플레이스 데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일단 제가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런 부분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타입을 설정을 하면은 지금 스페이스 옵셋을 뭐 30이 아니죠. 조금 똑바르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티 퍼니처에 대한 부분들도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제가 뭔가 설정을 잘못한 것 같거든요. 얘는 좀 제가 좀 만져봐야 되긴 하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폭값을 지정을 해서 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바리게이트 같은 부분들을 좀 쳐서 좀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퍼니처를 제가 영상 교육할 때 그냥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상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 로드의 한 구획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로드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가 제가 예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 됐는데 아, 그러네요. 여기요. 네. 지금 여기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요거를 원하시면, 네,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이게 그 시티 퍼니처가 막 그 철도의 그 뭐 옆에 있는 뭐 이런 거라던가 뭐 방화벽이라던가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신호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도 이제 스타일 같은 것들을 넣어서 작용을, 네, 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또 혹시 인프라웍스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요런 작업들이 좀 잘 안 됐다던가 뭐 그런 것들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교육 중에 나온 것들 또는 아닌 것들도 포함해서 설명을 주시면 사실 요 부분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뭐냐면 그 터널 만드실 때 갱구 부분에 대한 그 사면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를 설명을 주셨는데 이거 제가 그 영상에다가 넣어놓긴 했었죠. 넣어놓긴 했었는데 사실 자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음, 조금 약간 얘도 약간 사면 처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예, 설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 자리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모니터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잠깐 자리를 옮기느라 네, 좀 설명을 좀 늦게 드렸는데 일단 터널을 좀 먼저 작성을 좀 해볼게요. 터널까지 작업을 하시는 방법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네, 요 부분인데 사실 컴포넌트 로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앞부분을 좀 잘 선택을 하시면 뭐 지금 제가 값을 좀 많이 주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까지 정도밖에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뭐 요 앞부분에 나오는 것까지 작업을 하시고 하시는 거면 사실 조금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음. 얘를 앞부분에 어디였지? 여기 앞부분 화면 설정하는 데가 있었었는데. 네. 얘를 요 앞부분에 요 앞머리를 선택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뒤로 기울기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터널은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제가 바쁜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목 금 중에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지금 문의 주신 그 사면 처리를 조금 설명을 별도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좀 어렵긴 어렵거든요. 요거 때문에 저도 되게 옛날부터 많이 고생을 했던 부분인데 어디까지만 퍼포먼스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예,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전 항상 터널 브릿지만 제가 익스포트를 시켜서 이거 하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문의 주신 게 터널을 CB3D로 넘길 때 터널은 CB3D에서 생성이 안 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제가 항상 데이터 테스트를 생각해 보니까 그 브릿지만 좀 진행을 하고 터널은 테스트를 안 해봤었던 것 같거든요. 테스트를 해서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컴포넌트 로드를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비공개로 알려주신 그 연락처로 제가 전화 드릴게요. 혹시 회사명 어떻게 되시는지도 같이 좀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궁금한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오늘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네, 별도로 제가 뭐 연락을 드려서라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네, 회사 이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갖고 오긴 하거든요. 아까 그 터널 부분, 그 CB3D로 익스포트 하면은 이렇게 솔리드를 안 갖고 와주신다는 문의 주신 분은 디자인 로드로 혹시 하시진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디자인 로드 된다. 그, 플래닝 로드로? 플래닝 로드로 작성한 모든 로드 스타일은요, 브릿지, 로드, 터널, 이런 그 구분을 막론하고 다 CB3D로 갖고 왔을 때 선형으로만 갖고 와져요. 근데 컴포넌트 로드로 갖고 오게 되면은 얘는 코리더 모델링으로 갖고 오게 되거든요. 지금 요 앞부분도 지금 코리더가 지금 됐잖아요. 여기 앞이요. 코리더가 아까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형도 있고요. 네, 여기 코리더 있죠? 코리더도 있고 이렇게 표준횡단도 지금 얘는 단순하긴 한데 표준횡단도 작성이 된다라는 건데 얘는 단 아무래도 그 터널에 대한 표준횡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딱 그 도로에 대한 횡단만 작성이 돼서 갖고 오니까 말씀하신 게 아마 혹시 표준횡단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네, 안 되시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질문지 조금 모으는 동안에 제가 채팅창에다가 저희 네,
설문지 할 수 있도록 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설문 참여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곧 내년 플랜을 작성할 거예요.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한테 리포트를 해주셔야지 내년 플랜을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뭐 건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문지 작업 진행하시는 동안 잠깐 더 질문지 혹시 있는지 대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터널은 요 솔리드로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로만, 메쉬로만. 혹시 컴포넌트 로드를 하신 거 맞으실까요? 음, 그러면 들어오게 할 거거든요. 근데 안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연락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임규민 님도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날, 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연락 못 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또 이제 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파트는 사실은 이제 똑같은 공략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중첩은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이제 데이터 인아웃이라던가 이런 팁 같은 것들 궁금하실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빔 아카데미 한 번 더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월요일 날은 이제 레비 쪽 건축 쪽 BIM 아카데미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참여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제 오늘 웨비나를 마치고 그 이후에 관련된 안내 메일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메일 받아보시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그 등록된 이메일 정보로 해서 저희가 다시 초대 메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네, 참석해 주시면 네,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설문지는 네,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질문 사항이 지금 일단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온라인 아카데미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만약에 지금 당장에 문의 주실 것이 있다면 그 서베이 쪽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그걸 보고선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빔 아카데미 때 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임규민님은 네, 빔 아카데미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그때 한번 좀 참석해 주시면 네, 좀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했던 영상은 저희가 게시를 하고선 다시 또 이제 그 이메일 통해서 안내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개는 이제 저희 다우데이터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다우데이터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교육 진짜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